이렇게 생각하면 돌아갈 곳은 양양밖에 없는 듯 하였다. 자기만한 모략을 가지고 도적청에 만들어가면 곧 한목매는 두목이 될 것이요. 지금 대두령이 어떤 놈인지 모르나 몇 해 동안이면 그까진 놈 하나 치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들어앉기는 땅 짚고 헤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낮에 자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까웠다. 이렇게 명회의 번뇌한 생각은 개미 채바퀴 몰듯이 뱅뱅 돌았다. 이때에 명회의 첩 정씨가 밖으로서 황황히 들어오며 여보시오. 서울서 사람이 왔어요. 안다. 정씨는 이제 18살 분홍치마 연두 저고리의 계집애 모양으로 어리게 차리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손수 아침 저녁 동자를 짓노라고 손이 거칠고 앞치마는 거뭇거뭇 때가 묻었다. 송도서 사는 명회의 가정은 실로 우스웠다. 명회, 양정, 유수, 이문 합하여 사내가 넷의 여편네라고는 정씨 모녀뿐. 마치 막버리군 치는 주막집 같았다. 서울서 사람이? 하고 명회는 대문으로 뛰어나갔다. 거기는 낯익은 권람의 집 종바람쇠가 서 있다가 명회를 보고 반가운 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품속으로서 서간 한 장을 내어 명회에게 준다.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에 사랑에 있던 양정과 유수도 뛰어나와서 멀거니 명회와 바람쇠를 번갈아 바라본다. 바람쇠는 전에도 두어 번 편지를 가지고 왔었으므로 두 사람을 잘 안다. 그러나 그전 편지도 별 신통이 없었으므로 이 빈 것도 그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실망한 듯이 혹은 방으로 들어가고 혹은 밖으로 나가버리었다. 두 사람의 꼴은 기름 장수와 같이 꾀제제 흘렀고 얼굴은 낮잠을 과히 잠인지 부석부석하였다. 혹은 즐기는 비지를 좀 과식하였는지도 모른다. 명회는 비처방에도 들어오기 전에 권람의 편지를 떼었다. 처음에는 예사로 읽더니 차차 눈이 종이에 꼭 들이박히고 말이 마당에 꽉 붙었다. 명회는 다시금 편지를 보아 자기 눈이 잘못 본 것이 아닌 줄을 확실히 안 뒤에는 편지를 한 손에다 꽉 쥐고 껄껄껄 웃기를 금치 못하였다. 명회는 한번 크게 애헴하여 가래를 뱉고 마루에 올라섰다. 무슨 좋은 기별이 있어요? 하고 정씨도 남편이 근래에 드물게 기뻐하는 양을 보고 창으로 내다보며 물었다. 명회는 정씨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정씨더러 이봐 내가 급히 상경할 일이 생겼으니 의복 내어놓게 하고는 사랑으로 나가려 한다. 정씨는 놀라는 듯이 일어나 나오며 아니 서울을 가시다니 오늘 가시오? 하고 말로 명회를 붙든다. 옷이나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아. 무엇을 안다고 참견이야. 하고 핀잔을 주고는 사랑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편이 상경하는 데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는 귀하게 되어 좋은 벼슬로나 올라가는 일이니 그렇다 하면 자키나 좋으랴. 정씨 자기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일이지만은 궁상이 덕지덕지한 남편의 꼬락서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렇다 하면 이번 서울 올라가는 것은 자기 집 일로 가는 것이요. 집 일로 간다 하면 본 마누라 민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민씨도 나이 40이 되었으니 서방을 빼앗길까 보아서 겁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편 내 마음이라 자기는 첩이고 다른데 본 마누라가 있어서 남편이 그리로 간다면 비록 제삿날 제사 참례를 가더라도 싫었다. 그래서 정씨는 반다지 열쇠를 든 채로 눈물을 흘렸다. 명회가 사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정과 유수 두 사람은 장기판을 밀어놓고 명회의 자리를 내었다. 명회의 시치미 떼는 얼굴에는 아무리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서울서 무슨 기별 있소? 하고 양정이가 잠자코 있기가 미안한 모양으로 그러나 그다지 흥미없는 어성으로 이를테면 명회의 얼굴을 보아 물은 것이다.
유수는 지금까지 두던 장기수만 생각하고 있었다. 명회는 양정희가 묻는 말을 기회로 의기양양하게 나는 오늘 곧 서울로 가야 하겠네 하고 대단히 바쁜 듯이 벽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집은 전조적 집이 되어서 큼직하지만은 안에는 거미줄 뿐이라 벽장 문을 연대야 캐캐 앉은 먼지밖에 있을 것이 없고 혹 있다면 양가 육아의 발골인내 나는 버선짝일 것이다. 명회가 서울길을 떠나게 되었단 말에 두 사람은 좀 놀래었다. 그러면 바람쇠가 가지고 온 편지에 그래도 무슨 뜻이 있었던가 함이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해가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길을 떠나신단 말이요. 엇긋 국상이 났거든 어명이 내리실 리도 만무한데. 이렇게 양정희가 반쯤 빈정되어 말하는 것을 유수가 곁에서 어디 서울 가까운 능참봉으로나 승차를 하여 가시오. 그리 되면 우리도 서울 구경이나 자주 하게. 또 하늘에 올라야 별을 따고 서울을 가야 과거를 한다는 셈으로. 그래도 서울 가까이 있어야 무엇이 생기는 것이 있지 그려. 송도 만월대 구석에서 도깨비 모양으로 궁 기와장이나 굴리고 있으면 100년을 갖자 신통한 구석이 있소. 농담 절반 신세 타령 절반으로 손에 든 장기 쪽을 딱딱거린다. 명회는 이 버릇 없는 말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사팔뜨기 눈으로 한 번 두 사람을 노려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앉으며 이번에 내가 상경하는 것은 일체 발설 말게. 수양대군이 밤도와 올라오라고 나를 부른 것이니까 아마 무슨 큰일을 의논하실 모양인즉 양정희 자네는 나와 같이 오늘 떠나고 유수 자네는 집에 있게. 생각하건대 내가 이번에 서울 가면 다시 송도에 오지 못할 듯 싶으니까. 이문희가 오거든 같이 가속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내가 가는 대로 또 곧 기별도 할 테야. 하고는 여전히 바쁜 듯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유수가 장기줌을 장기판에 내어버리며 무슨 수가 나는가 배 하고 눈을 꿈쩍한다. 양정희도 흥하고 코로 웃는다. 한명회는 양정을 데리고 그날로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하필 유수로 하여금 집을 보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양정은 유수보다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집에 혼자 두면 젊은 첩 정씨를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명회는 결코 사람을 믿는 일이 없었고 특별히 첩에 대하여서는 항상 반반한 남자가 가까이 하는 것을 의심하였다. 자기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더욱 풍채 좋은 양정을 의심한 것이다. 명회가 정씨와 대화하기를 허하는 남자는 정씨 의적형 되는 정보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정보도 근래에는 서울 올라가 성삼문, 박팽년 같은 집 사람으로 돌아다니고 송도에는 없었다. 대문 밖에 나지 말고 아무도 대문 안에 들이지 말어 하고 정씨를 단단히 노려보고 명회는 집을 떠났다. 한명회, 양정 두 사람은 바람쇠를 따라 말을 탈 형세도 못 되므로 터덜거리고 걸어서 성화같이 서울로 향하였다. 만일 주막이나 나룻배에서 거행이 더디면 양정이 눈을 부라리고 이 양반은 어명으로 급히 가시는 양반이야 하고 호통을 떼었다. 이 사람아 어명을 함부로 쓰다가 목날아나려고 그러나? 하고 단둘이 되었을 때에 명회가 책망하면 양정은 어깨를 으쓱 올리며 한번 그랬으면 자키나 줬소? 하였다. 홍제원에는 이문희가 인마를 데리고 마주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회야 양정희가 5월도 다 지난 염천에 땀을 뻘뻘 흘리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덕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이문희가 일마장이나 마중 나아가 맞았다. 생원님 얼마나 더우시오? 덥고 무엇이고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일세. 사람을 부르거든 말 탈 노수라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5, 6월 염천에 이거 어디 살겠나 하고 명회가 길가 조그마한 나무 그늘에서 볕을 피하며 연애 부채질을 한다.
이모는 손을 들어 홍제원을 가리키며 저기 수양대군 궁에서 임마가 나와서 아침부터 기다리오. 말이 두 필에 안장이 어른어른하고 말잔등까지으니요. 전배 한 쌍 구종 한 쌍에 수령 행차 이상이요. 소인이 다 어깨가 으쓱하오. 하고는 편지 한 장을 내어 명회에게 준다. 떼어보니 편지는 권람의 것인데 수양대군께서 명회가 오기를 심히 고대한다는 말과 선비를 존중하는 예로 대군이 몸소 명회를 나와 맞을 것이로 되 국상 중이라 그리 못한다는 말과 또 명회가 명색 없이 수양 대군 궁에 출입을 하면 남의 의혹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명회를 송도서 청에 오는 의원으로 대접한다는 것과 인미를 보내니 타고 다른데 돌리지 말고 곧 수양대군 궁으로 오라는 말과 거기 오면 권람 자기도 만날 것이란 말이 쓰여 있다. 명회는 심히 만족하였다.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다. 그러나 그런 빛은 내지도 아니하고 날이 더운 것과 발이 부르튼 것만 짜증을 내었다. 그러고는 임마고 수양대군이고다 귀찮은 듯이 나무 그늘에 퍼덕버리고 앉아서 하늘에 떠도는 구름만 바라보았다. 양정과 이모는 명회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물끄러미 보다가 픽 웃었다. 명회와 양정은 은안준마에 덩그렇게 올라앉아 사오인구종의 호위를 받아 거드럭거리고 서대문을 들어 자학골 막바지 수양대군 궁으로 들이몰았다. 명회가 온다는 선문을 듣고 수양대군과 권람은 제하에 내려서 맞았다. 명회의 초초한 행색이 오늘은 땀이 배고 먼지에 젖어 더욱 초초하건만은 지어서 기고만장한 모양을 보였다. 수양대군은 명회가 권람에게 한 편지를 보고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안평대군이 신기를 엿본다는 말이나 천명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단 말이나 자기를 한 고조 당 태종에 비긴 말이나 다 일생에 처음 듣는 보비위하는 말이었다. 급기야 명회를 대함에 그 머리와 눈이 미상불 우습광스러웠으나 그것이 도리어 비범한 표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수양대군의 한명회에게 대한 대접은 실로 융숭하였다. 처음 개하에서 서로 맞을 때에는 한명회가 읍할 때에 같이 읍함으로써 대답하였고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 정청에 올라 한명회가 대군께 대하는 예로 절할 때에 수양대군이 마주 절한 것이다. 애초에는 수양대군이 하는 양을 보아 좀 거드름을 부리려 하던 한명회도 수양대군이 이처럼 공손하게 하여주는 것을 당하고는 그만 감지덕지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다만 권람이가 곁에서 보아두었다가 후일에 자기의 천착스러움을 비웃지 아니하리만큼 하였다. 수양대군은 국상 중에 궁중을 떠나지 못할 계제이지만은 궁중에 들어간 데야 황보인 김종서 같은 고명받은 늙은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꼴이 보기 싫고 안평, 금성 같은 아우님 되는 대군들도 수양대군을 슬슬 따돌리는 기미를 보고는 그만 상기가 되어될 수 있는 대로는 궁중에 있기를 피하였다. 더구나 오늘은 한명회를 만났으니 시각이 바쁘게 그의 계책이 듣고 싶어서 한명회와 권람을 밀실로 끌어들여 2시각이나 넘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대사가 장차 어찌 될 것이오? 하고 수양대군이 먼저 문제를 끌어내었다. 한명회는 이때야말로 자기 일생이 부침이 달린 큰 시험인 줄 알므로 평생의 정력을 다하여 자기의 의견과 계책을 수양대군이 묻는 대로 대답하였다. 소인이 무엇을 알리이까마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 민심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읍건대 천명이 나으리께 있는 것은 소연한 일인가 하오. 하고 자기가 권람에게 한 편지를 수양대군이 보았을 줄은 번연히 알면서도 또 한 번 수양대군을 칭찬하여 한 고조와 당 태종을 끌어내었다. 그러하되 그 성음과 안색이 진실로 지성스러웠다. 수양대군은 좀 낯이 간지러운 듯이 권람도 바라보고
바깥도 바라보더니 명회의 송덕하는 말이 한 대문이 지나간 때를 타서 1000명이 내게 있다니 그게 될 말이요? 나같이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1000명을 감당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은 정중한 언사로 겸사를 한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이 말에 펄쩍 뛰며 아니외다.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겸양지덕이 좋기는 하오나 그것은 태평 무사할 때에나 쓰는 것이외다. 1000명에 대하여는 겸양이 없는 것이외다. 만일 1000명을 모피한다 하면 그것은 겸양이 아니라 역천이외다. 태조대왕께서 창업하신 갓난을 생각하시거나 창생이 대안의 운예와 같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시든지 겸양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원형리정으로 말씀하오면 대행대왕께 없어 승하옵시면 나으리께서 상주가 되시어야 할 것인데 그리 안 되온 것이 황보인 김종서 배의 간계에서 나온 것이외다. 하고 도도히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세자를 두고 수양대군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수양대군도 알 수 없는 이치였으나 그래도 명회의 말은 언언구구가 다 비위에 맞았다. 마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살핀 뒤에 내가 할 말을 대신하여 주는 것과 같이 마음에 꼭 맞았다. 더구나 수양대군 자기가 상주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형리정이란 명회의 말이 이치에는 닿지 아니하면서도 마음에 맞았다. 그렇지만은 수양대군은 도리어 송구하는 빛을 보이며 그것은 지나치는 말이요. 세자궁이 개옵시니 세자궁이 상주되옵심이 마땅하고 나는 오직 충성을 다하여 어리신 상감을 도우미 뿐이요. 어찌 털어끝만큼이나 다른 뜻이 있겠소. 오직 걱정되는 것은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안평을 떠받들고 국가사를 그르치려는 것이니 그것을 막을 계책을 내게 말하오. 하였다. 수양대군의 이 말에 한명회는 마른 하늘의 벼락을 맞는 것 같았다. 앞불사 수양대군에게 한 수 졌구나 하고 명회는 고개를 숙이었다. 잘못하다가는 이 모가지가 날아 날는지도 모른다. 명회는 수양대군의 진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엿본다고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던가. 수양대군은 과연 주공 이 성왕을 돕던 옛일을 본받으려 하는 충성밖에 다른 뜻이 없었던가. 그렇다 하면 자기가 오늘 말한 것은 큰 실수였었다. 하고 명회는 후회도 하였다. 그러나 그만한 일에 움츠러질 명회가 아니다. 그는 한 수를 내어 수양대군을 걸어볼 하였다. 첫 수는 졌지만은 둘째 수에는 자기가 이길 것을 믿었다.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결심으로 명회는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며 소인 물러가오 하고 한번 읍하였다. 명회의 용모와 눈매에는 실로 비장한 빛이 떠돌았다. 이 뜻하지 아니한 행동에 권람이 먼저 놀라서 일어나 명회의 소매를 잡으며 이 사람 이게 웬일인가 하였다. 명회는 권람이 잡은 소매를 뿌리치며 아니 나를 붙잡지 말게. 선비의 행색이 한 번 말을 내었다가 용납이 되면 머물고 용납이 아니 되면 물러가는 법이야. 나는 원래 세상 일에 뜻이 없는 사람이야. 부귀와 공명이 내게 부은이로세. 가만히 세상에서 숨어 유유자적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의 본색이언을 자네 말을 그릇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제 나으리 뜻이 내가 생각던 바와 다르니까 나는 물러가는 것이 옳은 일일세. 하고 다시 수양대군을 향하여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두어 걸음 문을 향하여 나갔다. 이때에 수양대군도 장황이 여보 안주오. 나를 버리지 마오. 하였다. 그 말은 심히 은근하였다. 권람은 명회를 붙들어 앉히었다. 나를 버리지 마오 하는 수양대군의 말 한마디면 명회도 목적은 달한 것이다. 수양대군은 마침 내내 양랑 속에 들었다고 명회는 속으로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한명회가 다시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대군은 단도직입으로 시국에 처할 계책을 물었다.
낸들 나라 일에 무심할 리가 있소? 근심이 되길래 이렇게 계책을 묻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힘이 있소? 군국 대사가 모두 황보인 김종서 배의 손에 있으니 고장난명이라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끼지 말고 높은 계책을 말하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말하는 바가 모두 도리에 맞고 또 대인의 기상이 있음을 탐복하였다.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수금을 깨달았다. 일을 하는 데는 힘이 으뜸이니 힘을 기르시어야 하오. 하고 명회가 대답한다. 힘을 기르는 법이 어떠하오? 하고 수양대군이 다시 묻는 말에 명회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속한 방법은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것이요. 하고 아른다. 불평객이 누구며 불평객을 모으는 방법은 어떠하오? 하고 수양대군이 묻는 말은 점입가경한다. 세상에 불평객이 없는 때가 없사외다. 세종대왕께옵서는 요순과 같으신 성군이시옵거니와 재위하신 지 30여 년의 문을 높이시옵고 물을 가벼이 하시오니 태평성대에 그럴 만한 일이여니와 그 때문에 무신의 불평은 면치 못할 일이요. 또 제야한 인재도 문장재사는 달하기 쉬우되 궁시를 잘하는 사람은 일생에 달할 길이 없으니 자연문의는 교만하여지고 무사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외다. 또 문신 중에도 자기의 현재 처지를 불만이 여기어 매양불만한 생각을 가지는 이가 있는 것이니 이러한 무리를 가리키어 불평객이라 하는 것이외다. 하고 한명회는 좋은 구변으로 기운차게 말할제 수양대군은 혹은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고 혹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혹은 무릎을 치며 명회의 말을 탄상하는 표를 보인다. 수양대군이 자기의 말에 탐복하는 눈치를 보매 명회는 더욱 기운이 나서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계책을 말한다. 이렇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매양 어디어 자기네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외다. 마치 목마른 사람과 같이 어디서 물소리만 나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외다. 이제 만일 나으리께서 세사의 불평 가진 무리를 받으신다는 소문만 나면 한 달이 못하여 팔도의 불평객은 나으리 문화에 모여들 것이외다. 사람이란 궁할 때에는 일반 지덕도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니까 사방으로서 모여드는 불평객에게 우선 술 한 잔, 밥 한 그릇으로 그 모여온 뜻을 살해하고 후일에 각각 공로를 따라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이 있을 것을 보이면 나으리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천이요 만뿐이리이까. 이리하면 나으리의 힘은 대적할 수 없이 커지는 것이외다. 명회의 이 말에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옳이 여긴다는 뜻을 표하다가 그렇지만은 그따위로 궁하여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10,000명이면 무슨 일을 하겠소? 좀 큰 사람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요? 큰 사람 얻는 방략은 어떠하겠소? 하고 새 문제를 내었다. 한명회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막골을 500금으로 사는 것이 천리마를 구하는 법이외다. 범상한 사람을 비사후레로 맞아들이면 걸출한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외다. 천하사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외다. 나으리가 많은 사람을 문화에 모으시면 모인 사람이 비록 모두 다 하잘것없는 무리라 하더라도 세상이 다 나으리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외다. 한번 나으리의 세력이 이만하게 되면 마치 천하의 물이 다 한바다로 모여드는 모양으로 천하의 인절이 다 나으리 세력을 따라 모여들 것이외다. 하고 한명회는 한층 더 기운을 내고 어성을 높이어 지금 황보인 같은 무리가 국정을 잡았다 하나 그까진 문신들은 난시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외다. 난시에는 100명의 문장 지제보다도 1명 힘쓰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외다. 이제 소인을 따라다니는 양정 한 사람에게 철여의 하나만 들려 내어놓으면 만조백관은 경각에 끽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외다. 안평대군이 아무리 문객이 많다 하더라도
그까진 심장적 구하는 무리들이야 만명이면 쓸데가 무엇이오니. 하고 보면 소인이 말하는 불평객은 결코 힘없는 무리가 아닐 뿐더러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큰 힘을 내는 무리외다. 이 불평객들을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으면 아무 힘이 없지요마는 위에서 거느리는 이만 있으면 무서운 힘을 바라는 것이외다. 말씀하기 황송하오나 태조 대왕께 없어 1000명을 받으심도 불평객을 모으신 것이 큰 힘이 되신다고 생각하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은 더욱 한명회의 말에 탐복하여 마치 무엇에 취한 이와 같았다. 권람의 말도 매우 지혜로운 데가 있거니와 이처럼 구구절절이 귀신 같지는 못하였다. 한명회에 비기던 권람은 예사 선비에 불과한 듯하고 한명회는 진실로 옛날 장량이나 제갈량 같은 신통한 모략을 가지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듯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오늘에야 만났던가 하여 수양대군은 다시금 한명회의 괴상한 용모를 바라보고 이는 하늘이 자기를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불평객들을 모을 수가 있겠소? 하고 한 가지 새로운 문제를 또 꺼내었다. 명회는 수양대군이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들음과 연애제출하는 문제가 모두 긍경에 맞음을 보고 더욱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외다. 광활하고 조용한 땅을 택하여 사정을 세우고 습사장을 베풀고 나으리가 친히 사정에 임하시어 같이 활을 쏘시고 그날에 가장 잘 마친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시고 나으리 친히 그 사람을 부르시어 칭찬하는 말을 주시면 팔도에 활 쏘는 사람이 다 그리로 모일 것이외다. 명회의 말은 절절히 옳았다. 수양대군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손을 내어 밀어 명회의 팔을 잡으며 이 사람 어찌 이리 만나기가 늦었나 하고 하오하던 말을 변하여 하게를 하였다. 그만큼 수양대군은 명회를 천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명회도 수양대군이 이처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기뻤다. 이로부터 한명회는 거의 날마다 수양대군 궁에 출입하였다. 한 번 오면 아침이면 해가 지도록 저녁이면 밤이 깊도록 수양. 대군과 단둘이 밀실에 마주 앉아 여러 가지 비밀한 의논을 하였다. 권람이나 명회와 마주 앉게 되면 수양대군은 끼니도 잊을 지경이었었다. 부인 윤씨, 후일의 정희왕후가 되실 이다가 화를 내어 흔히 또 국 쉽게 하는 사람이 왔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부인도 이국 쉽게 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로 하여금 일국의 국모가 되게 할 모든 계책을 내는 사람인 줄은 아직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도 유의 부족하여 수양대군은 명회에 신복되는 이문을 국노를 삼아 수양대군 궁에 거처하게 하고 무시로 무슨 비밀한 일이 있거든 이문을 시키어 명회에게 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국노면서도 이문은 상시로 수양대군에게 불리어 마주 앉아 담화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국노들 간의 이문의 세도는 대단하였다. 모두 이문을 부러워하였다. 아무러한 한밤 종에라도 수양대군이 이문을 명회의 집에 보내어 명회를 부르는 일도 있고 또 명회가 첫딱 울 때에 수양대군 궁에 올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을 알리지 않고 무상 출입하기 위하여 이문의 팔에 줄을 매어 들창 밖으로 한 끝을 늘여놓았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그 줄만 잡아당기면 이문은 명회가 온 줄을 알고 곧 일어나 소리나지 않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거 유부녀 보러 다니는 셈인걸 하고 명회가 소리 아니 나게 어깨로 대문을 사르르 밀고 들어서면 이문은 원체 많이 해보시었거든 하고 웃었다. 그러나 한명회는 만족하였다. 자기가 세종대왕의 아드님인 당당한 수양대군 궁예를 무상 출입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기뻤다. 그래서 밝는 날 아침에라도 늦지 아니할 일이었만은 아닌
밤중에 도적같이 살근살근 걸어와서 이문우 방 들창으로 늘어진 줄 끝을 톡톡 당기고 그것을 더할 수 없이 낙으로 알았다. 명회의 집은 수양대군 궁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있었다. 물론 수양대군이 청해준 집이다. 그리 크지 아니하나 안채 있고 사랑 있고 행랑 있고 비록 평대문 일망정 20가는 넘는 집이었다. 명의 평생에 이만한 집에 살아본 일은 없었다. 비복까지도 두어 사람 수양대군 궁에서 얻어왔다. 양식과 나무와 찬수도 부족함이 없고 안방에는 큰 마누라 민씨, 건넌방에 는 애첩 정씨를 두고 거드럭거리고 살게 되었다. 사랑에는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양정과 유수가 문객 모양으로 유숙하며 낮잠과 장기로 세월을 보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눈매 불량한 무리들이 모이어 수군거리었다. 후에 홍달손이가 더 와 있었다. 송도서 강목을 칠 때와 달라서 명회의 사랑에서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었고 양정, 유수도 동정에 때 묻은 옷은 걸지 아니하게 되었다. 명회의 사랑에 출입하는 무리는 갈수록 늘었다. 사거리 반찬 가게에서도 한 생원댁에 웬 사람이 저리 다니느냐고 수군거리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어도 의관이 제법 똑똑한 위인은 하나도 없고 옷에 기름이 묻지 아니하였으면 갑모자가 쭈그러지거나 망건 편자가 뚫어지거나 하였다. 유시오 동저 고립바람에 갑만 얹고 꽁무니에 목다리 버선 한 켤레 찬 사람도 있고 심지어 땅군 같은 사람도 왕래를 하였다. 국상이 났어야 백림 하나 변변히 쓴 사람 없고 백이면 백이 다 갑모자에다가 백지 조각을 오려붙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누군들이 살마들이 일년이 못하여 좌명공신이니 익대 공신이니 하여 무슨 부원군 하는 대감들이 될 줄을 알았으랴. 문종 대왕이 승하하신 지가 벌써 5달이나 지내어 백악으로서 낙엽 날리는 찬바람 부는 10월이 되었다.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사고면을 살해하여야 한다는 의론이 조정에 일어났다. 그때에는 명나라 조정의 안면을 익히는 것은 조선에서 세력을 잡는데 매우 요긴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번 사신으로 갈까 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다. 어리신 새 왕은 정전에 출어하시고 306경, 3사 장관 이하 여러 대관이 모이고 수양, 안평, 금성 등 여러 대군들도 참여하여 정부와 종친과 서로 겨루. 다가 마침내 종친 편이 이기어 수양 대군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종친이 세력을 얻게 된 데는 내력이 있다. 애초에 세왕이 등극하신 처음의 대사현 기건이 상소하여 여러 대군이 권내에 출입하면서 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정에 대하여 용회하기와 문화에 사람을 모아 정치를 의논하기를 금하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임금이 어리신 것을 이용하여 강성한 숙부들이 국정을 휘두를 염려가 있는 때문이니 대사현 기건의 의견은 뜻 있는 이는 다 옳게 여기었다. 이현로 같은 이도 그리하는 것이 옳다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보고 직접 헌책을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 뜻대로 확정될 뻔하였다. 만일 그리 되었다면 수양대군 이하 여러 대군들은 다만 궁중에 들어와 어린 임금을 휘두르지 못할 뿐더러 자기 집에 있어도 정치적 의미로 당파를 모으거나 정권 잡은 사람과 서로 왕래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적더라도 왕이 어리신 동안에는 이래야만 될 것이라고 황보인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황보인 노인은 이것을 끝끝내 실행할 기력이 없어서 그만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에게 위협을 당하고는 맥없이 쭈그러지고 말았다. 그 일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수양대군에게 밀고 한 것은 도승지 강맹경이었다. 수양대군이 대사헌 기건의 금분경안을 듣고는 곧 권람과 한명회를 불렀다. 한명회는 펄쩍 뛰며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것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권의 말대로 된다 하면 종친은 수족을 얽어매어 가두어 놓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외다. 하고 수양대군의 성미를 돋우었다. 그러면 어찌하나. 기권의 말을 다들 옳게 여기는 모양이요. 벌써 정부에서도 뇌정이 된 모양이니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나. 지금 형편에 내가 말한 데야 그 말이 설리도 만무하고 어허 괴이한 일이로군 하고 수양대군은 한탄하였다. 한명회는 한번 웃으며 그리 염려하실 것은 없는 것 같사외다 하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는 다 처리할 묘책이 있는 자신을 보이었다. 이 일이 심히 어렵기는 하나 반드시 안 될 일은 아니외다. 기권의 말을 막아낼 기미가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을 나으리가 이용하시오. 그래, 어찌하면 막아낼까? 세상이 다 기권의 말을 옳게 여기는 모양이니까 섣불리 반대하다가는 일도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신만 핥는지 모르니 차라리 내버려 두고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지 몰라. 수양대군은 기권을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실로 기권의 명성은 자못 높았었다. 기권이 대사원이 된 지 1년이 못하여 부정한 생각을 가진 대관들이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처럼 기권은 곧고 엄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어린 임금이 위에 계신 이때의 강기를 숙정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함을 자각하여 목숨으로써 대사원의 중한 직무를 다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번 금분경화는 그가 가장 큰 결심을 가지고 내어놓은 것이니 세력 없는 수양대군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명회는 또 한 번 웃으며 두 기미는 무엇인고 하니 첫째로는 안평대군을 움직이는 것이외다. 지금 형편으로 나으리 혼자서는 정부를 움직이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는 안평 대군과 합력하시면 될 수도 있을 듯 하외다. 또 듣건대 안평 대군과 김종서와는 서로 친밀히 내왕이 있다 하니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평 대군의 친당은 정부와 각사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안평 대군과 합력을 하시겨우 하고 가만히 수양대군의 눈치를 엿보았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란 말만 들어도 와락상기가 되었다. 형님인 자기를 보면 늘 비웃는 듯 불쌍히 여기는 듯하는 그 태도도 밉거니와 문화의 천하 명사를 다 모아놓고 서슬이 푸른 아우님 안평대군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분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안평대군과 합력하라는 한명회의 말은 욕과 같았다. 안평대군과 합력하라 함은 곧 안평대군에게 붙어서 힘을 빌란 말과 얼마 틀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대군은 눈살을 찌푸리었다. 한명회는 물은 그것을 다 보아 알았다. 자기의 말에 수양대군의 흉중이 잘못 불평하게 될 줄을 알았으나 그것이 일일되는 조짐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회는 속으로 웃는다. 이윽히 침음하다가 수양대군이 안평이 내 말을 들을 듯 싶은가 하고 억지로 얼굴에 화기를 보인다. 그것은 염려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으리가 안평 대군더러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면 자존심이 많으신 안평 대군이 들으실 것 같지 아니하외다마는 기건의 일은 나으리께만 관계 있는 일이 아니라 종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안평 대군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 두면 그만일 것이외다. 기건이가 종친의 분경을 금한다는 것은 종친을 의심하는 것이요. 특별히 종친 중에 가장 세력이 있는 안평 대군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나으리가 안평 대군께 한번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안평 대군이 가만히 있지 아니한 것이외다. 그래서 만일 안평 대군이 분해하시거든 나으리가 안평 대군을 데리시고 황보인 이하 여러 집정이 모인 곳에 가시어 종실을 의심함은 무슨 까닭이냐고 이것은 필경 우리를 욕보이려 하는 것이니 우리는 상감께 상서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준절하게 말씀하시면 못난 황보인이가 반드시 겁을 내어 수그러질 것이외다.
그렇게 수그러지는 것을 보시거든 한 번 더 크게 책망을 하시어 그 무리들의 얘기를 질러버리시면 후일에도 나으리를 두려워할 것이니 이야말로 일거양득이외다. 아무 때라도 나으리께서 한 번 위령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인데 이번이 마치 좋은 기회니 잘하면 차소히 전하위복이 될 것이외다. 하는 명회의 계책을 듣고 수양대군은 비로소 얼굴에 화기가 돌며 자준이는 과연 장자방이 재생이로세. 과연 자네 말이 묘책일세. 안 그런가? 하고 권람을 돌아본다. 자주는 명회의 자다. 한 명의 말이 그럴듯하외다. 하고 권람도 찬성하는 뜻을 표하였다. 수양대군은 곧 사람을 보내어 안평대군을 불렀다. 안평대군은 일찍 형님인 수양대군에게서 불러본 일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이상히 여기었다. 형님이 나를 불러? 하고 안평대군은 수상스러운 듯이 좌우를 돌아보았다. 문객 중에 어떤 사람은 수양대군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칭병하고 가지 말기를 권하였다. 안평대군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 우애지정이 부족하여 매양하니더니 형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아니 갈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안평대군은 심히 강개한 안색으로 곧 수레를 내어 수양대군 궁으로 향하였다. 수양대군은 반가운 얼굴로 안평대군을 맞아 대사원 기건의 근분경한 이야기를 하고 한명회의 말대로 이것은 결국 안평대군을 의심하는 일이요. 또 기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만일 이대로 둔다함은 종실의 큰 욕이니 곧 황보인 이하 여러 집정을 보고 항의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안평대군은 그것이 종실에 그리 욕돌이 것이 있습니까? 분경을 금하자는 것은 선조부터도 말 있어 오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인가 합니다. 하고 수양대군의 뜻에 찬동은 아니하였으나 면에 끌리어 굳이 반대도 못하였다. 안평대군이야 수양대군과 뜻이 같거나 말거나 함께 황보인한테로 가기만 하면 수양대군의 목적은 달한 것이다. 안평과 같이 가서 안평은 곁에 앉히어 놓고 수양대군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하면 결국 안평도 같은 뜻인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때에 마침 황보인은 의정부에 앉아 우의정 정분과 국사를 말하고 있었다. 좌의정 김종선은 이날 자리에 없었다.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이 왔단 말을 듣고 두 대신은 놀라서 개하에 내리어 맞았다. 서로 예가 끝나고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대군은 노기를 띤 어성으로 황보인을 대하여 대감은 무슨 연유로 종실을 의심하시오? 하고 들이댔다. 황보인은 수양대군의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알았다. 그러나 시침이 떼고 나으리 그게 어인 말씀이시오? 소인이 종실을 의심할 리가 있소? 하였다. 수양대군은 황보인의 말에 힘이 부족함을 알고 한층 어성을 높이어 그 어찐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분경을 금한다 하니 그것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선단 말이요? 하고 수양대군은 아까 안평대군이 하던 말을 들어 안평대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대체 분경이란 세종대왕께서와 대행대왕께 섣불가하다고 하신 것이지만은 이제 금상 즉위 초에 먼저 종실을 의심하여 이것을 금하신다 하면 성덕의 누가 되심이 아니며 또 고립무조하게 되심이 아니겠소? 이는 스스로 우익을 자르심과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나라와 휴척을 같이 하거든 어찌 가만히 쓸 수가 있소? 우리 형제로 말하면 이 위난지시를 당하여 심력을 다하여 대신 제공으로 더불어 공재간난하자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거든 도리어 우리가 의심을 받는단 말이오? 어디 그럴 수가 있소 우리. 형제는 상감께 상서하여서 진수할 것이지만은 혹 유사의 잘못이나 아닌가 하여 먼저 대감께 말하는 것이요. 하였다. 실로 그 위풍이 무서웠다. 황보인은 본래 난대로 있는 노인이라
수양대군의 호통에 7분이나 겹이 나서 어디 그런 수가 있으오니까.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외다 하고 정분을 바라본다. 정분 역시 마음은 착하나 황보인과 별로 다름없는 호호야다. 태평시대의 명군 밑에서 허물 없는 대신 노릇하기에는 맞추임이지만은 수양대군 같은 이가 한번 눈을 부라리면 앉은 대로 비슬비슬 뒷걸음 칠 노인이다. 그렇다뿐이오니까 아마 사원부에서 철없이 그런 소리를 냈나 보에다 하고 정분이가 땀 흘리는 영의정을 구원한다.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듯이 안평대군을 바라본다. 곁에 있던 도승지 강맹경 역시 대사원 기건이가 그런 말을 내었나 보에다 하여 승정원에서도 그 일은 알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여 겁난 두 대신을 두어한다. 기실분경 그만단 말을 먼저 수양대군에게 일러 바치니가 강맹경 자신이면서 그렇다면 모르되 하고 수양대군은 저기 노기가 풀리며 우리도 그런 줄 알았소. 그러기에 먼저 대감을 보고 말한 것이요. 하고 크게 뽐내고 돌아왔다. 안평대군이 형님이 말하는 동안에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나오는 길에 수양대군을 보고 형님 사랑에 있던 사람이 그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응, 그 사람. 한서방이라고저 의원이야. 하고 수양대군은 좀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안평대군이 물은 뜻은 오늘 수양. 대군이 의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어느 책사가 있음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응, 그것이 수상지인이로군. 하고 안평대군은 혼자 생각하였다.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수양대군을 무서워하는 생각이 황보인 이하 모든 집정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수양대군은 아무 꺼리는 것 없이 일변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일변 사랑에 많은 문객을 모으게 되었다. 그래도 아무도 감히 논의를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혀 영의정 황보인이가 무능하였던 까닭이다. 황보인만 아귀통이 세어서 대사원 기건의 근분경안을 시행하게 되었다면 종실은 다시 거두를 못하였을는지 모른다. 후에 좌의정 김종서가 그 말을 듣고 서안을 치며 통탄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일 김종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수양대군의 한 번 호통에 움츠러질 리가 만무하였다. 이 일 뒤에 대사원 기건만 책임을 지고 대사헌이라는 중임에서 연안부사로 폄되고 말았다. 이번 명나라에 사사고면하는 사신을 보내는 의론에 대하여도 정부와 육조와 삼사의 장관이 상관할 것이요. 수양, 안평 등 대군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었마는 저번 일이 있기 때문에 수양 대군은 아우님 되는 각 대군을 다 몰아가지고 들어와서 참석을 한 것이다. 그저 무슨 일에나 바싹바싹 대듯이요. 하는 한명회의 헌책도 있거니와 수양대군 자신도 무슨 일에나 참여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이 세력을 잡는 비결인 줄을 안 까닭이다. 어리신 상감께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제숙부 그 중에도 수양대군을 싫어하시지. 많은 부득부득 들어오는 것을 나가라고 내밀 수도 없었다. 이번 명나라의 사례사로 누구를 보낼까? 하고 왕이 물으실 때에 제신들은 묵묵히 있어 대답이 없다. 수양대군이 가고 싶이 하는 줄을 아는 까닭에 섣불리 다른 사람을 거천하였다가 수양대군의 미움을 받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상감이 싫어하시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 또 자기네들도 싫어하면서도 수양대군을 거천하기도 싫은 까닭이다. 원래 이런 중대한 일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자격은 삼공이나 대군이라야 할 것이니 삼공 중에서 택한다 하면 황보이는 수상일 뿐더러 나이 80이니 갈 수 없을. 즉 좌의정 김종서나 우의정 정분이나 중에서 택할 것이요. 그렇다 하면 인물로나 이력으로나 김종서가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군 중에 택한다 하면 문장으로나 식견으로나 안평 대군이 가는 것이 원형이정이다. 만일 황보인이 한마디 김종서가 가감한 줄 아뢰오. 한다든가 안평 대군이 합당한 줄 아뢰오.
한다 하면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요. 영의정의 말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보인은 저번 의정부에서 수양대군에게 혼나던 것이 아직도 무서워서 감히 다시 수양대군의 비위를 거스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았는 것이다. 영의정이 이러하거든 다른 사람은 더구나 수양대군이 무서울 것이다. 어찌 될 줄 모르는 세상에, 수양대군의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쉬 입을 닫혀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다. 김종서는 수상황보인이 자기를 거천하지 아니하는, 아니함이 아니라 못하는 심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남의 눈치만 엿보고 감히 개구를 못하는 심리를 알았다. 이러다가는 결국 수양대군에게 빼앗길 것이요. 수양대군이 한번 명나라에를 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나라 대관을 친하여 후일에 한 세력을 이룰 것을 생각하였다. 수양대군이 가는 이보다는 차라리 안평대군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종서는 이번 사신으로는 안평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아뢰오 하고 왕께 고하였다. 김종서의 말에 황보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위태한 일을 김종서가 대신하여 준 까닭이다. 김종서의 말대로 상감히 그러면 숙부가 다녀오시오 하고 안평을 향하여 말씀이 계시었다면 일은 그대로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매부되는 남영희 정종을 이번 사신으로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왕은 어리신 마음에 동기지정으로 그 누님 되는 경혜공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시고 따라서 그 매부되는 남영희 정종을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부왕이 승하하시고 궁중 아무 혈족 한 분도 없이 전혀 남들 속에 외로이 계신 어린 왕은 마음과 정이 가는 곳에 누님 부부뿐이었다. 비록 왕의 어머님 되시는 현덕왕후와 유촉을 받아 왕께 젖을 드리고 친어머니의 다름없는 자애지정으로 왕을 양육한 해빈양 씨가 있지만은 그래도 동기지정에 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즉위하신 이래로 상중임도 불구하고 벌써 4, 5차나 남영희 궁에 거동하시었다. 12살 되신 어린 왕으로 허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명나라에 사신 가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은 알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을 말고 꼭 정종을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종을 천하는 이는 없었다. 정종이 비록 공주부마로 지위로 말하면 영의정에 비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20세가 넘지 못한 소년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이력도 없는 사람을 중대한 왕명을 받드는 사신으로 외국에 보낸다는 것은 아무가 보아도 말이 아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의정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거천할 때에 왕은 무견히 대답이 없으신 것이다. 이윽히 왕이 대답이 없으심을 보고 사람들은 왕의 어린 심중을 살피었다. 이때에 수양대군이 탕전에 나서며 신이 다녀오리다 하고 자천하였다. 왕은 옥좌 위에서 놀라는 듯이 작으신 몸을 움직이시었다. 제일 무섭고 싫은 숙부를 명나라에 보내기는 참으로 원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왕은 역시 무견히 대답이 없으시었다. 왕이 말씀이 없으므로 수양대군은 잠깐 머쓱하여 탑전에서 물러나왔다. 왕은 이때를 놓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신을 돌아보시며 남영희 정종이 어떠하오? 하고 낭낭한 어성으로 물으시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왕은 용안을 붉히시었다. 왕의 말씀에 제신은 서로 남의 눈치만 보고 말이 없었다. 수양대군의 관자놀이에는 굵은 핏대가 불끈하였다. 전내에는 찬바람이 도는 듯 하였다. 이때에 영의정 황보인이가 나서서 결정적으로 한 말만 하면 일은 순순히 귀정이 될 것이. 지만은 그는 왕의 편을 들자니 수양대군의 뜻을 거스르겠고 수양대군의 편을 들자니 왕의 뜻을 거스르겠고 그래서 조는 듯이 생각는 듯이 가만히 있을 뿐이다.
우의정 정분 역시 영의정과 마찬가지 심사여 좌의정 김종선은 한 번 안평대군을 거천하였으니 다시 이 일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에 우참찬 정인지는 민첩하게 일되어가는 형세를 살피고 수양대군 편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줄을 보아 우참찬 정인지 아뢰오 대저 이번 사고면 살해사는 상감께 없어 즉위하신 뒤에 처음으로 보냅시는 사신이은즉 식견과 이력이 구비한 사람을 보냅시는 것이 지당하오며 남령이 정종으로 말씀하오면 아직 연천하옵고 또 일찍 사신으로 갔던 이력이 없사오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후일에는 몰라도 이번에는 어떠할까 하오며 수양대군은 대행대왕 즉위 시에도 황조에 간 일이 있사옵고 또 종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사온즉 수양대군을 보냅심이 가장 옳은 줄로 아뢰오 하였다. 인지의 말에 용하는 주홍빛이 되고 수양대군은 한 번 인지를 바라보았다. 정인지의 말은 당당하였다. 정인지는 앞뒤를 다 헤아려서 꼭 설 말이 아니면 아니한다. 아무도 인지의 말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듯 하였다. 왕은 심히 초조한 듯이 좌우를 둘러보시고 울음이 터질 듯 싶었다. 이때에 좌참찬 허후가 수양대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신다는 것은 안 될 말씀이요. 방금 제궁이 빈전에 계시거든 수양. 대군이 나라의 종신이 되어 나라를 떠나신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외다. 허후의 반대도 당연한 말이었으나 아무도 허후를 돕는 이가 없어. 결국 정인지의 말대로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기로 되었다. 수양대군은 이날에 정인지가 자기를 도와 말하여 준 것을 심히 덕으로 여겨서 그날 밤에 대군이 미행으로 정인지의 집에 가서 다짜고짜로 안으로 들어가 인지의 손을 잡고 대감 나하고 혼인합시다 하였다. 이때의 수양대군은 아드님이 두 분이나 있었지만은 인지는 당혼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여 잠깐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 뜻을 알고 네 그러하오리다 하고 허락하였다. 수양대군은 예전 권람이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정인지를 막하에 끌어들인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정인지도 판이 뒤집히어 이 세상이 수양대군의 세상이 될 것을 보았으므로 수양대군에게 허락한 것이다. 혼인이라 함은 정말 혼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자는 뜻이다. 수양대군은 공조판서 이사철로 부사를 삼고 지편교리 신숙주로 종사를 삼아가지고 연경 삼천리 길을 떠나게 되었다. 종사로 신숙주를 택한 것은 이번 길에 이 재주 있는 지편 학사를 내 것을 만들리라는 생각을 가진 까닭이다. 이 밖에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좌의정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도 수원으로 택하였다. 이것은 까닭이 있다. 권람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게 된 것을 알고 놀라며 나으리 지금 황보인 김종서 패가 잔뜩 나으리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이제 만일 나라를 떠나시면 대사가 틀어지지 아니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을 만류하였다. 수양대군은 웃으며 걱정 없어. 안평은 내 적수가 아니요 인이나 종서도 호걸지사는 아니야. 종서를 세상이 범이라고 하지만은 요새에는 이도 톱도 다 빠진 모양이대. 그것들이 무얼 하겠나. 또 내가 황보석이 김승규를 데리고 가니까 저희들이 더구나 못 움직일 것일세 하였다. 실상 황보인 김종서는 이듬해 계유년 2월 수양대군이 의기양양하게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수양대군이 돌아오는 날에 백관을 거느리고 모학원까지 나아가 맞았다. 명나라에 다녀온 뒤로 수양대군의 세력은 흔들 수 없이 되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부는 명색은 삼공이나 수양대군이 두려워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적이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승지를 수양대군에게로 보내어 그 뜻을 묻도록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수양대군이 날마다 권례에 들어와 물온모사하고 안이 참여하는 것이 없었다. 왕도 이를 어찌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수양대군의 세력 밑으로 가만가만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수양대군의 횡포를 분개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두령되는 이는 그래도 좌의정 김종서였다. 김종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수양대군의 횡포를 제어할 꾀를 말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실로 서슬이 푸르렀다. 권람 한명회는 거의 수양대군 궁에서 살아서 세상에 이 두 사람이 수양대군의 칙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국상 중임도 꺼리지 아니하고 한 달에도 4~5차씩이나 모학원과 훈련원에 습사장을 베풀고 크게 주연을 배설하여 모여든 무사를 먹이고 특별히 용력이 있거나 무예가 있는 사람이면 수양대군이 친히 불러 술을 주고 상을 주었다. 자학골 수양대군 궁 후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습사가 있었다. 여기는 모학원과 훈련원에서 뽑아온 무사들을 모아놓고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히는 곳이다. 무사를 택하는 것은 한명회가 맡아 하였고 한명회는 양정과 유수와 홍달손을 시켜서 하였다. 천하 잡놈과 팔도 망나니는 다 수양대군 궁으로 모인다는 동요까지 날만하였다.